대형 교회를 둘러싼 크고 작은 논란이 잇따르는 가운데 대형 교회의 문제점을 짚어보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기독교 최고의 고전으로 알려진 철로역정이 애니메이션 영화로 재탄생했습니다. 사단법인 굿미디어와 굿TV가 굿미디어 공모전을 진행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굿TV 뉴스입니다. 대형 교회를 둘러싼 크고 작은 논란이 잇따르면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이는 일부 교회의 문제가 아니라 자정 능력을 상실한 한국교회 전체의 문제란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형 교회의 문제점을 짚어보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한혜인 앵커가 취재했습니다. 세습, 목회자 횡령, 무리한 성전 건축 등 대형 교회를 둘러싼 논란이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교회가 세속화되고 자정 능력을 잃었단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교회 목회자윤리위원회가 발표회를 열고 대형 교회의 문제점에 대해 조명했습니다. 루터대학교 이말태 석좌 교수는 가장 큰 문제점으로 성장주의를 꼽았습니다. 한국의 대형 교회가 사회의 경제적 호황 시대와 맞물려 성장하게 되면서 목회자들이 교인의 수와 교회의 부를 복의 기준으로 삼게 됐단 겁니다. 시골 교회 목사들이 힘들어하는 상황이 생겨남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부를 가난한 교회와 나누고자 하는 마음도 없이 자기 교회 성장을 하나님의 복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말태 교수는 성장주의를 따르는 일부 대형 교회에선 무차별적인 세례와 입교를 허락한다며 신앙적인 검증 없이 세례를 주는 것은 교회가 세속화되는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고신대학교 손봉호 석좌 교수는 대형 교회의 관료제화와 목회자 세습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손 교수는 관료화된 교회에선 인간적인 교제와 목양이 사라지거나 외로운 군중이 늘어나기 쉬우며 하나님이 주인인 교회에서 세습을 통한 재산의 사유화는 비성경적이고 비도덕적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대형 교회는 작은 교회로 분립하거나 대형 교회로 나누면서 선교와 희생, 봉사에 앞장서는 것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발제자들은 교회가 무차별적인 성장주의에서 벗어나 나눔과 헌신, 희생의 정신을 실천할 때 대형 교회를 둘러싼 지금의 비판이 줄어들 것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굿TV 뉴스 한혜인입니다.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혀진 기독교 고전 철로역정이 애니메이션 영화로 재탄생해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배급사 측은 국내 정식 개봉 전 시사회를 열고 초청한 성도들에게 영화의 제작 과정과 내용을 미리 선보였습니다. 국내에선 주영훈, 김효진, 성대현 씨 등 기동 연예인들이 더빙으로 참여해 눈길을 끕니다. 철로역정은 천국 도시에 관한 책을 발견한 주인공 크리스천이 책을 통해 죄와 심판에 대해 자각하게 되면서 어깨에 무거운 짐을 지고 천국 도시를 향해 떠나는 험난한 여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동안 만화와 뮤지컬, 실사 영화 등 여러 장르로 제작되면서 대중들에게 알려졌지만 극장판 애니메이션으로 제작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영화 철로역정 천국을 찾아서는 오는 13일 전국 극장가에서 동시에 개봉됩니다. 굿TV와 사단법인 굿미디어가 세상을 복음의 빛으로 밝힐 수 있는 미디어를 공모합니다. 선하고 아름다운 뉴스, 내가 좋아하는 말씀 등 복음적인 내용을 담은 영상과 이미지라면 모두 출품 가능합니다. 공모전은 7월 7일까지 진행됩니다. 이번 공모전은 세상을 복음의 빛으로 밝히고 선하고 아름다운 뉴스를 전하자는 취지로 기획됐습니다. 출품 분야는 영상과 이미지 부문으로 나뉘며 개인이나 3명 이상일 경우 소속 교회나 소모임의 이름으로 참가할 수 있습니다. 굿TV와 사단법인 굿미디어가 함께하는 이번 공모전은 총 200만 원의 상금이 주어집니다. 입상자에겐 굿TV의 PD나 기자 등 인턴 체험의 기회도 부여됩니다. 출품 방법은 굿TV 홈페이지에서 출품 신청서를 다운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굿TV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계 곳곳의 주요 소식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올해는 중국 민주화 운동인 천안문 사태가 3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30년 전 6월 4일 천안문 광장은 민주화를 외쳤던 시민들의 피로 덮였었는데요.
하지만 오늘날 중국 젊은이들은 천안문 사건이 무엇인지, 왜 일어났는지조차 알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세한 소식 윤인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는 올해가 천안문 사태 30주년이지만 중국 젊은이들은 돈을 버는 것에만 관심을 둘 뿐 천안문 사태가 무엇인지도 모른다고 보도했습니다. 젊은이들이 미중 무역 전쟁 등 경제적 이슈는 잘 알지만 정치적 담론에는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는 중국 민주화 운동인 천안문 사태를 학생들에게 가르치지 않고 금기어로 만드는 등 중국 정부의 철저한 통제와 감시 때문이란 분석입니다. 현재 중국에선 천안문 시위의 상징인 탱크맨 등 수천 장의 사진과 키워드가 검열 대상이고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도 차단됐습니다. 미국 텍사스주에서 트랜스젠더 여성이 잇따라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증오범죄 여부 수사에 나섰습니다.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최근 화이트록 호수에서 흑인 트랜스젠더 여성인 차이나 린지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현재 경찰서장은 명백한 살인의 흔적이 있었다며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댈러스 지역에서 흑인 트랜스젠더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된 건 이번이 벌써 세 번째입니다. 지난달 거리에서 총을 맞아 사망한 뮬레이시아 부커의 경우 숨지기 전 군중의 집단 폭행을 당한 영상이 온라인에 퍼져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사건들 간 관련성과 증오범죄 해당 여부를 연방수사국에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대기오염으로 악명 높은 도시 중 하나인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 시민들이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대기오염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내놓도록 압박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린피스 환경운동가는 인도네시아는 1999년에 제정된 대기오염 규제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며 20년 전보다 대기오염이 더 심각해졌기 때문에 새로운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카르타 포스트에 따르면 시민 57명을 원고인단으로 모집한 자카르타 법률지원협회는 오는 18일 중앙법원에 소장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미국의 IT 공룡 아마존과 구글이 나란히 반독점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초대형 IT 기업들의 시장 독점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미 규제 당국이 본격 행동에 나선 겁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 법무부가 애플과 구글을, 연방거래위원회가 아마존과 페이스북을 각각 조사할 예정입니다. 구글의 경우 세계 최대 규모의 온라인 광고 플랫폼이란 점을 이용해 공정한 경쟁을 위반했는지 여부가 중점 조사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여파로 인해 최근 뉴욕 증시에서 페이스북과 구글, 아마존의 주가가 급락하기도 했습니다. 일본에서 여성에게 하이힐을 신도록 강요하지 말라는 내용의 서명운동이 전개돼 주목받고 있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서명운동을 주도한 사람은 성인 잡지 모델이자 작가인 이시카와 유미로 약 4개월간 진행된 온라인 서명운동엔 총 18,00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이시카와 씨는 아르바이트를 할 때 고용주의 지시로 펌프스를 신고 일하다가 발이 아파 고생한 경험이 있다며 장시간 신으면 발과 허리가 아픈 하이힐과 펌프스를 여성이 지켜야 하는 매너란 이유로 강제하는 걸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윤희경입니다. 오늘의 사회 이슈를 진은희 기자가 종합해드립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4월 경상수지가 7년 만에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적자 규모는 6억 6천만 달러에 달합니다. 경상수지는 국가 간의 거래에서 자본 거래를 제외한 물건이나 서비스를 팔고 산 결과를 종합한 것을 의미합니다. 경상수지 적자가 나타난 이유는 수출이 줄고 수입이 늘어나면서 상품 수지가 큰 폭으로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상품 수지 흑자 규모는 56억 7천만 달러로 전년 같은 달 96억 2천만 달러보다 크게 위축됐습니다. 이에 따라 경상수지 적자를 겪게 되면서 경제 주체들의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졌습니다. JTBC가 2026년부터 2032년까지 개최되는 동하계올림픽의 한국 독점 중계권을 획득했습니다. JTBC는 하계올림픽 200시간 이상, 올림픽은 100시간 이상 전국 단위 TV 채널에서 방송하기로 IOC와 합의했습니다. 이에 지상파들이 보편적 시청권을 두고 크게 반발했습니다. 한국방송협회는 독점 중계가 보편적 시청권 도입 취지를 거스르는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JTBC가 독점 중계를 할 경우 유료 방송 가입자만이 올림픽 중계를 볼 수 있어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앱 개발자들이 애플이 앱의 판매 유통을 독점하고 있다며 캘리포니아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앱 개발자들은 애플이 앱 판매와 유통을 독점하기 때문에 iOS용 앱을 앱스토어 외에는 판매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이들은 애플이 시장 지배력을 남용해 개발자들에게 손해를 끼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애플은 개발자들에게 11년 동안 앱 결제 금액의 30%를 수수료로 부과해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야놀자와 취업 포털 잡코리아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올 여름엔 국내에서 휴가를 보낸다는 응답이 10명 중 8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선호하는 여행지로는 제주도가 인기가 가장 많았으며 강원도와 부산, 울산, 경남이 뒤를 이었습니다. 휴가 시기는 극성수기인 7월 말에서 8월 초를 꼽았습니다. 숙소 선택 시 가장 고려하는 점으로는 합리적인 가격의 숙소가 가장 높은 응답을 차지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진은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국제 비영리 기관인 한국해비타트가 강원 고성군 산불 피해 이재민을 위한 이동식 목조주택 10채를 추가로 지원했습니다. 목조주택은 약 6평 규모로 자원봉사자와 후원사 임직원들이 건축에 직접 참여했습니다. 이번에 지원된 목조주택은 이재민들이 2년간 사용한 뒤 현지 마을의 펜션으로 활용됩니다. 기독교 윤리실천운동이 한국 기독교의 혐오 정도와 특성을 분석하다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기윤실은 한국 사회의 혐오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기독교인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기 위해 이번 세미나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세미나는 이달 15일 종로 낙원상가 청월암홀에서 진행되며 이화여대 김혜령 박사와 숭실대 성신영 박사 등이 발제자로 나섭니다.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도 함께 발표될 계획입니다. 미랄복지재단이 장애 인식 개선을 위한 스토리텔링 공모전을 내달 14일까지 진행합니다. 5회째를 맞는 이번 공모전은 일상 속의 장애인을 주제로 열리며 장애인이나 장애인 가족과 관련된 이야기가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응모작은 미랄복지재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은 지원서와 함께 이메일이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됩니다. 월드비전이 국내 청소년들의 꿈을 응원하는 2019 꿈꾸는 아이들 국토대장정을 이달 8일까지 진행합니다. 월드비전은 3박 4일간 총 150명의 국내 아동이 90km를 걸으며 자신의 꿈에 대한 의지를 다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행사는 월드비전의 꿈지원 사업 참여 아동을 대상으로 합니다. 참가자들은 파주 율곡습지공원을 시작으로 평화누리공원, 해안도로를 거쳐 서울 여의도공원 문화의 마당까지 행군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구티비 뉴스는 인터넷 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